오케이, 좋아요. 우리 오늘 광합성 마무리를 해봅시다. 뭐 제일 처음에 광합성 색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이것저것 했었고, 그쵸? 근데 뭐 그거는 일일이 다시 정리하기에는 귀찮고, 오늘 할 내용한테 그렇게 크게, 오늘 할 내용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최종적으로 광합성은 명반응과 안반응 이렇게 나누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명반응은 이제 틸라코이드 막이 주체가 되는, 그러니까 틸라코이드 막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어떻게 우리가 그라나라고 표현하는 틸라코이드 막과 그 내부의 공간 이런 데를 이제 주축으로 하는 그런 게 이제 명반응이 됐었는데, 명반응은 결국은 이제 광인산화라고 하는 게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순환적 광인산화, 뭐 다른 식의 이름으로는 순환적 전자 흐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순환적 광인산화, 비순환적 전자 흐름, 이런 두 가지에 의해서 이제 ATP랑 NADPH를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 자체는 앞에 우리 호흡에서 배웠던 산화적인 산화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산화적인 산화도 잘 이해해 주시고 이 광인산화에 대해서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H+가 능동수송되는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 산화적인 산화는 뭐 NADH, FADH2 이런 데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쓰는 거죠. 거기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이 그 앞에 TCA 회로였던 거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꺼내다가 전자가 산화환원 효소들을 타고 이동하면서 그 전자가 가진 에너지로 H+ 능동수송하고, 그리고 그 H+, 그 호흡에서는 안에서 밖으로 일어나는 거였지, 막 안쪽인 기질에서 바깥쪽인 막 사이 공간으로 H+가 능동수송했다가 그 나간 H+ 때문에 양쪽의 pH 차이, 그러니까 H+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고, 그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H+가 다시 확산되어 들어오면서 ATP가 합성된다, 이런 과정이었으면, 여기서는 빛에너지, 그러니까 관계 1, 관계 2라고 하는 광합성 색소들이 모여있는 그런 관계에서, 그런 데서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전자한테 에너지를 주고, 그 에너지를 받은 전자가 산화환원 효소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H+를 능동수송, 근데 방향이 밖에서 안쪽이지, 막을 기준으로 바깥쪽에서 안쪽, 그러니까 막 바깥쪽인 스트로마에서 막 안쪽인 그라나 방향으로 H+가 능동수송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건 다시 확산되어 나가면서, 그러니까 pH 차이, 농도 기울기가 형성돼서 확산되며 나가면서 ATP가 합성된다, 이런 거였고, 관계 1에서 출발했을 경우에, 애초에 시작이 관계 1이게 되면, 관계 1에서 출발한 애들은 관계 1에서 빛에너지를 받아서 출발한 전자는 에너지를 쓰고 나면 다시 관계 1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그걸 순환적 광인산화 혹은 순환적 전자 흐름이라고 불렀었어. 그쵸? 그리고 관계 2에서 출발했을 경우에는, 관계 2에서 빛에너지를 받아서 출발했을 경우에는 나간 전자가 에너지를 쓰고 나서 관계 1한테 간 다음에 에너지를 다시 흡수하고 탈수소 효소라는 곳으로 가서 NADPH를 만드는 데 쓰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간 전자가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는 물의 광분해라고 하는 작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물이 분해되면서 전자를 관계2한테 공급해주는 과정까지, 이게 광인산화의 전체 내용 흐름이었죠. 맞아요? 여러분들 시험도 봤고 복습도 했겠지. 복습을 안 했으니까 시험을 이렇게 봤겠지만 복습하시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산물로서 얘기해 볼 만한 거는 ATP랑 NADPH 이렇게가 있을 거고요. 뭐 굳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다 H+ 같이 적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쓴 걸 얘기해 보면 H2O도 뭐 일단 12개를 써야 될 텐데, 뭐 개수야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O2가 6개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명반응은 뭐 사실 식으로 딱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튼 얼추 들어가는 건 물,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 건 ATP, NADP, H+, O2 6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고, O2랑 H2O는 개수를 적어놨지만 얘네 둘은 개수를 안 적은 이유가 뭐냐, 명반응에서 몇 개인지를 결론 내기는 좀 힘들고, 반대로 우린 밑에 있는 안반응을 얘기해서
얘네들을 안반응에서 몇 개씩 가져다 쓸 건지를 얘기한 다음에 개수를 확정 지어주는 게 훨씬 정확하고 편하다. 왜냐면 결국 명반응은 비대너지를 얼마나 흡수했냐가 얘네들을 얼만큼 만들 것이냐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기준을 명반응 쪽에다 둬서 개수를 얘기하기가 당연히 어려워요. 안반응에서 얼마나 갖다 쓸 건지 안반응 가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안반응은 이제 우리가 얘기할 안반응은 스트로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트로마라고 하면 엽록체 이중막 말고 내부에 추가로 있는 이 틸라코이드 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틸라코이드 막과 그 내부의 공간을 그라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이 스트로마 이렇게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 스트로마라고 하는 공간, 즉 평소에 pH가 높게 유지되는 H+가 적은 이쪽 공간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게 안반응이 되는 건데, 뭐 안반응은 빛이 필요 없는 반응이었어. 대신에 명반응이 꼭 일어나야만 하는 반응이었어. 그쵸? 그러니까 안반응은 이름 그 자체 그대로 빛이 필요 없어. 어두울 암자를 쓰고 있는 거니까 빛이 필요한 반응은 아닌데, 근데 문제는 명반응 산물인 ATP, NADPH 이런 걸 갖다 써야 되니까 명반응이 일어나야 일어날 수 있는 게 안반응이긴 하지만 일단 빛을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반응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거겠고. 그래서 그냥 켈빈회로는 바로 회로를 시작하면 돼. 여러분들이 앞에 외웠던 TCA 회로나 해당 과정처럼 어떤 이제 외워주면 되는 하나의 회로가 됩니다. 켈빈회로는. 그래서 우린 3CO2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왜냐면 회로 한 번 도는 건 3CO2를 기준으로긴 하거든. 근데 정확하게 우리는 원래 CO2는 몇 개 들어가야 돼요? 광합성 할 때? 6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6CO2 더하기 6H2O. 예전에 배웠던 건. 이번에 우리가 바꿔준 건 6CO2 더하기 12H2O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6CO2 기준이긴 한데 회로 한 번은 3CO2 기준으로 맞춰져 있고요. 이거를 이제 2번 돌면 나중에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할 거라서 일단 3CO2 기준으로 해볼게요. 얘는 3CO2를 어떻게 뭐 추가로 가공하는 과정은 없고요. 바로 어떤 물질과 결합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랑 결합을 시켜주게 되냐면요. 뭐랑 결합을 시켜주게 되는 거였지? 네, RUBP라고 하는 물질과 결합을 시켜주게 됩니다. 우리가 RUBP라고 하는 건 리블로스 2인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원래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굳이 뭐 플레인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RUBP라고 하는 물질이랑 결합을 시켜줄 거고, 이 RUBP는 3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 RUBP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얘는 리블로스 바이포스페이트, 리블로스 2인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 일단 리블로스 5탄당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5개인 상태고 거기에서 양쪽으로 인산이 이렇게 2개 달려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게 리블로스 2인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냥 간단하게 일단 5탄당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이 RUBP에서 이 BP가 바이포스페이트, 인산이 2개, 이런 식의 의미로 받아들여주면 돼요. 우리가 이 켈빈회로에서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탄소가 몇 개인지도 중요한데 인산이 몇 개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한테 대해서 탄소 개수랑 인산 개수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얘는 탄소가 최종적으로 15개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인산은 최종적으로 6개가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맞아요? RUBP 하나당 인산 2개씩 붙어 있는 게 그 RUBP가 3개 있는 거니까 인산은 총 6개. 맞죠? 그 다음에 얘가 5탄당짜리니까 5탄당짜리 3개니까 탄소 총 15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가 CO2랑 바로 결합이 일어나게 돼. 이건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호흡 때도 얘기했었는데 어차피 모든 물질 대사의 모든 과정은 다 효소가 쓰입니다. 그 효소의 이름을 배우고 안 배우고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다 쓰여요. 그 중에 얘는 우리가 배우기도 하는 효소라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서 루비스코라고 하는 효소가 쓰여요. 이거는 뭐 사실은 몰라도 돼. 전 개인적으로 이 루비스코라고 하는 걸 질문하는 문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긴 해.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그냥 루비스코라고 하는 걸 알아만 두고 지나갑시다. 여기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쓰여서
RUBP랑 이 3CO2랑 그 다음에 3개의 RUBP를 결합시켜서 그리고 적당히 잘 나눠서 뭘 만들어주게 되냐? 3PG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 물질에 대해서도 특징을 얘기를 해주면요. 일단 3PG가 총 6개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 3PG는 3탄당인데 3번 탄소에 인산이 붙어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3번 탄소에 인산이 붙어있는 글루코스, 당,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3PG 이렇게 하면 뭐 3번 탄소에 인산이 붙어있는 그냥 저런 식의 당을 생각하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는 3탄당이라고. 그러면 아까 우리 탄소 개수랑 인산 개수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3탄당이 6개니까 18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산은 총 6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탄소의 개수는 3개가 늘었죠. 탄소 왜? 우리가 실제로 딱 3개의 탄소를 집어넣어 줬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탄소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3개 늘어나는 과정이고요. 인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개수가 동일하니까 이 외에 다른 일이 일어날 필요는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탄당짜리 3개, RUBP 3개랑 3개의 CO2를 합쳐서 적절히 분배를 한 다음에 3PG 6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3PG 같은 경우는 이름을 3PG 하나로 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닌가? 다른 이름으로 쓰기도 하니까 잠깐 얘기를 해보면, 참고로 얘는 3PG란 이름 말고도 PGA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두시는 게 조금 뭐 좋은 편이에요. 얘는 그냥 표현이 달라. 같은 물질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저 3PG라고 하는 물질은 원래 세포 호흡에서 나오는 물질입니다. 근데 걔랑 완벽하게 동일한 물질인데 얘는 광합성에서 나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름을 좀 다르게 해주려고 PGA라고 따로 이름을 지어놓은 거야. 그냥 그 정도 차이라서 같은 물질 다른 이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굳이 우리는 PGA라는 이름을 안 써도 되고 3PG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실제로 3PG 호흡에서 했었나? 안 했었지. 우리가 배운 해당 과정에서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면 3PG가 나와요. 근데 뭐 우린 거기까지는 일단 알 필요가 없겠고, 다음 이 3PG라고 하는 물질이 6개의 DPG가 됩니다. 이건 알죠? 여러분 DPG 어디서 봤어요? 해당 과정. 실제로 이 6개의 DPG가 된 다음에 뭐 중간 과정 이런 거 설명해야 되지만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보고, 이 다음 과정이 뭐가 되냐면요, 이 6개의 DPG가 6개의 G3P가 됩니다. 우리 해당 과정이 정확하게 어떤 과정이었냐면 2개의 G3P가 2개의 DPG가 되는 과정이 존재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2개의 DPG가 2개의 피루부산으로 변하는 과정까지, 이게 해당 과정이었는데 실제로 그 해당 과정에 그대로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도 똑같은 물질이에요. 단지 이름을 조금 다르게 지어줍니다. DPG라고 그대로 외워도 되고 DPG로 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정확하게 우리 광합성에서 쓰는 명칭은 DPGA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다이포스페이트 GA는 아까 GA랑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이 G3P라고 하는 물질도 광합성에서 얘기할 땐 PGAL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름 붙이기야.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바꿔서 붙여주는 거니까 일단 우리는 이 G3P랑 DPG를 기준으로 외워줄 거예요. 이쪽이 더 이해하고 호흡하고 광합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하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일단 외워준 다음에 나중에 학교에서 표현을 바꾸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서 바꿔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되는데 괜히 먼저 적었네요. 잠깐만. 자, 얘는 우리 그 광합성 때 해당 과정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3탄당짜리고, 그리고 얘는 다이포스페이트라는 거라서 인산이 2개씩 붙어 있었어. 그러니까 얘는 어떤 형태였냐면 3탄당에다가 이렇게 3개의 탄소에다가 인산이 양쪽으로 이렇게 2개 붙어 있는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결론적으로 무슨 소리냐? 탄소는 총 18개지만 인산이 총 12개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쵸? 인산 6개를 붙여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명반응에서 만들었었던 ATP가 쓰입니다. 6개 ATP가 6개 ADP로 바뀌면서 ATP가 뭐야? 포스페이트 3개 붙어 있는 거잖아. ADP가 뭐야? 포스페이트 2개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포스페이트 1개씩을 이 3PG한테 옮겨 붙여서 DPG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과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ATP가 일단 처음으로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6개의 DPG가 다음 6개의 PGAL 아니고 우리 G3P로 하기로 했으니까 6개의 G3P가 되는 과정. 자, 이 과정에는 무슨 일이 있게 되냐? 자, G3P는 다시 그대로 일단 탄소는 3탄당인데 얘는 인산 하나가 붙어 있는 겁니다. 3탄당에. 기억하시죠? 실제로 원래 우리 해당 과정에서 배웠던 G3P가 3탄당에 인산 하나 붙어 있는 거였어. 그걸로 돌아가는 거야. 자, 우리 해당 과정 잘 기억해 봅시다. G3P가 DPG가 될 때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요? 수소 효소가 작용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G3P가 DPG가 되려면 수소를 떼야 돼. 그리고 그 수소를 뗀 자리에다 인산을 붙이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거든. 자, 근데 얘는 지금 그걸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수소를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인산이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인산은 그대로 인산 형태로 다시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6개의 인산이 놓고 나와요. 에너지를. 그리고 그 놓고 나온 에너지에다가 그대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해주게 되냐? NADPH 플러스 H 플러스에 있는 수소들을 NADP 플러스로 바뀌면서 얘한테 옮겨 붙여주게 됩니다. 그때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6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해당 과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해당 과정 기억해 보시면 해당 과정 어떻게 됐었어? 2개의 G3P가 2개의 DPG가 되는 과정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NAD 플러스 2개가 2개의 NADH 플러스 H 플러스가 됐었잖아요. 그치? 그 과정을 그냥 거꾸로 한 거야. 그냥 그 과정을 거꾸로 한 거야. 실제로 이때 뭐 들어갔었어? 인산이 그냥 붙는 과정이 존재했잖아. 그쵸? 그냥 이 과정을 그냥 그대로 거꾸로 한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 단 하나의 변화도 없어. 아니, 변화 하나 있죠. 뭐 NAD 플러스라고 하는 조효소 대신에 NADP 플러스라고 하는 조효소가 쓰였다는 거. 딱 그 하나만 차이고 모든 과정이 동일합니다. 그대로 해당 과정에 이 과정을 그대로 뒤집어 놓은 거. 그래서 그렇게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과정이 뭐냐? 회로 안에 6개의 G3P 중에서 5개의 G3P만 남습니다. 근데 이거 좀 해볼게요. 얘는 그러면 탄소가 몇 개? 18개. 그리고 인산은 다시 6개로 줄어드는 거 맞죠? 그치? 근데 6개의 G3P에서 5개의 G3P가 되고 G3P 하나가 회로 바깥으로 나와.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개의 G3P가 됐으니까 얘는 탄소가 다시 15개에다가 인산이 5개가 됐죠. 그러면 이제 5개의 G3P가 3개의 RUBP로 가면 되는데 탄소 개수는 맞춰져 있죠?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야? 인산 개수를 맞춰줘야 되지? 근데 인산 하나만 더 붙여주면 되잖아? 가? 아니라요. 인산 하나만 더 붙여주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탄소 15개가 3개짜리 5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얘는 5개짜리 3개로 바뀌어야 되죠. 그럼 이 탄소들이 적절히 나눠지고 결합이 새로 되고 이런 식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인산 2개를 떼서 버립니다. 그리고 인산 3개를 다시 붙여줘요.
왜? 적절히 나누는 과정 중에 인산이 자꾸 붙어 있으니까 탄소끼리 결합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야. 그래서 인산 떼서 결합을 새로 만들어주고,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유는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 배합할 때 결국 떼어놓고 다시 붙이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G3P는 이 회로 한 번 더 해서 나온 G3P와 만나면 뭐 돼요? 과당 2인산이 되겠지. 왜 과당 2인산 반으로 쪼갠 게 G3P 두 개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그러니까 TCl 회로, 아니 미안해요, 켈빈 회로 두 번 돌려서 이 G3P 두 개 나오면 그 두 개 만나서 과당 2인산 되고, 그 과당 2인산에서 다시 인산 떼놓으면 이 되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해당 과정의 거의 정확하게 거꾸로 형태인 겁니다. 그치?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되면 해당 과정인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면 켈빈 회로인 거지. 그런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되겠고, 이게 켈빈 회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는 회로. 아마 그림에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얘는. 그치? DPG 안 써져 있고 뭐라고 되어 있어? 아, 거기에 중간에 그러면 해주세요. 어디에다가 그러네. 화살표 두 개 사이에만 DPG 적으면 되겠네. 그치? 거기에만 DPG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일부러 화살표 두 개 나눠놓은 것 같아. 그래서 왜냐면 분명히 ATP가 쓰이는 과정과 인산이 다시 나오면서 NADPH가 쓰이는 과정은 분리되어 있는 과정이고, 그 사이에 거기에 DPGA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가는 거니까, DPG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가는 거니까. 오케이? 우리는 일단 3PG, DPG, G3P라고 하는 물질 이름으로 먼저 외웁시다. 그래야 해당 과정의 거꾸로라는 걸 생각하면서 좀 더 편하게 기억하고 외우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 표현만 DPGA, 그 다음 PGAL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라서. 됐죠? 저는 이거 이름 바꿔서 외우는 게 굉장히 편했어요. 왜냐면 실제로 제가 그때 다니던 학원 이름이 PGA였거든. 그럼 고등학교 생투 이쪽 과정은 장사만 안 배웠지. 제가 그 선생님한테 생투도 배우고 논술 준비도 거기서 했습니다. 과학 논술. 개 똑똑한 사람이었어. 그분? 몰라? 몰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애초에 나이도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 일단 그래서 광합성은 이게 마무리입니다.